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그다음에 김혜경이, 그다음에 이재명 아들 이동호, 그러니까 이재명 일가 비리, 이게 좌파들이요, 이재명도 일가잖아요. 자, 조국도 일가, 문재인도 일가. 야, 이 대한민국 역사상요 3대 일가족 범죄 행위,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고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진 기록을 세우는 이 세 명의 위대한 가족사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일가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동향, 재판 동향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최근에 이재명의 일가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처했다. 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죠. 사법 리스크란 말은요, 너무나 멋진 얘기예요. 그냥 범죄 행보, 범죄 행각, 범죄 행태,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한국적이지 않느냐. 무슨 이런 인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사법 리스크는 무슨 리스크입니까? 범죄행위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직접적으로 요것만 이번 시간에 이제 분석해 드리기도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 우선 헌재로부터 압박을 받아요. 제가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 84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들이 해석하는 대로 헌재 사무처장이 사실 어제 국감에서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법률상 효과는 그렇게 본다. 즉, 재판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재판에 쭉 진행이 되고, 재판에서 만약에 형이 선고가 되면은 요거는 그대로 바로 내려와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지금 야당이 바짝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김혜경 법과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혜경 법과 재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요, 검사와 판사가예요. 어제 이제 이 판사가 제대로 이제 지금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은 금융정보, 그러니까 이 결제 계좌 정보까지 전부 다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인간을 딱 찾아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우원식 부인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위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이 이 판사도 지금 선고를 하겠다. 그런데 날짜가 11월 14일로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혜경,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11월 14일. 요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재판은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월 15일하고 25일, 요 두 개,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요 재판이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가 뭐냐? 이동호, 그러니까 아들, 상습 도박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의혹. 이건데 이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마사지 업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아들인 이동호가 드나들었던 마사지 업소도 폐업이 됐다. 그래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에 상습 도박 협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혹이 있어서 관련 증거를 전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면 11월 10일 전후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재명의 기존 두 개 재판 일정에 두 개가 추가되는데, 하나는 11월 14일로 확정이 됐고, 하나 이동호는 11월 10일경, 빠르면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족 세 명에 대한 재판이 11월 중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의 정치적인 생명, 그러면 11월 달에 결판이 난다. 그런데 지금 제일 센 그 판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 이제 여기에 사실상 이제 11월은 아니지만은요, 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판결이 있는데, 수원고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냐? 10월 24일 날 변론을 종결한다. 누구? 이화영의 항소심. 그러니까 이화영 항소심은요, 넉 달 만에 종결이 되는 거예요. 속결.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1심에서는 얼마 걸렸냐? 1년 8개월. 20개월이 걸렸는데 4개월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심 판결이 잘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에 4건 또는 10도 모르죠. 10월 24일 날 딱 해놓고서 내가 11월 30일 날 선고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3건 플러스 알파, 그래서 맥시멈 5건까지도 11월에 선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운명이 끝났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요, 이거 좌파잖아요. 전부 다. 자, 뭐, 김동연이 좌파, 한성진이 좌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수원지법은 정반대예요. 좌파가 아닌 판사들, 상당히 원칙주의적인, 그리고 실력 있는, 확고한 소신을 가진 판사들이에요. 이 판사 성형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재명 일가의 비리 행태, 범죄 행위를 봐도 전부 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주류적,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새롭게 이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재판 일정.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제 법카, 이건 이제 판사가 이제 박종욱 판사인데 서울법대 출신의 아주 확고한 그 아주 소신 있는 판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판사가 이 결재 구자를 갖다가 쭉 훑어봤더니, 직접 훑어보니까 지금 이제 김혜경 법카와 관련해서 우원식의 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우의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판사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2021년도 8월 2일자 10만 2천원짜리인가요? 10만 4천원짜리. 요 밥값이 문제인데, 그 전후에서 이 김혜경과 같이 밥을 먹은 우원식 부인의 결제 내역을 보면 본인이 현금 결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 결제가 아니요. 이게 현금 결제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단말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위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판 진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11월 14일 날,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가 하루 전날 재판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미 이 김혜경의 판결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느냐? 이것도 중형이 나올 것이다. 왜? 이게 공범으로 돼 있어요. 배소연이가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배소연이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4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10만 원짜리가.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거짓말 우의증을 굉장히 그 판사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판사 앞에서 계속 거짓말 했으니까 판사 명예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벌이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이 우의증한 사람한테 센 게 아니라 우의증을 시킨 사람 때문에 이제 우의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우의증을 교사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 부인에 대해서도 우의증한 혐의에 대해서 우의증 교사를 누가 했느냐? 뻔하죠. 이거 뭐 배소연이하고 그다음에 김혜경이가 아무래도 이제 또 했겠죠. 당신 나 좀 위증 좀 해줘. 그리고 김혜경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했겠죠. 요것들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재명의 그다음에 김혜경의 이 범죄 행각을 보면 대장동, 우이대, 뭐 백현동, 성남 FC 모두가 다 거짓말. 그리고 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관련 관계자들도 전부 다 거짓말 시키는 거. 우의증을 압박하는 거. 요게 특성이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 딱 성공했잖아요. 권순일이 재판 이거 성공한 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11월 14일 요 판결도 사실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들과 관련해서, 왜냐면 이제 11월 15일하고 25일은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요 아들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벌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일부는 좀 의혹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주로 이제 상습 도박을 지금 검찰에서 쭉 수사해 왔는데, 이 경찰이 송치한 상습 도박하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음란 문헌 전시 행위,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해서 이게 이제 송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욱의 경우에는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 도박을 했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그리고 불법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성매매 의혹은 조금 빠진 것 같고, 대신에 성희롱, 여성 비하, 이거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2022년도 10월에 이제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쭉 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요, 지금 이제 2022년도 가을이니까 지금 딱 만 4년이 된 거 아니에요? 요 간단한 사건 하나를 검찰에서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원석이가 이거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원석이가 이재명이 핸드폰 압수수색 못하게 한 것처럼 요 아들 문제도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아들도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빠르면 11월 10일경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우선 확정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확정된 11월 15일의 선거법, 그리고 25일 날은 무이중 교사. 그런데 이 두 판사는 좀 좌파 성향이 강한 판사들인데 반해서 수원지법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굉장히 실력 있고 확고하고 그야말로 중립 또는 보수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혜경 법카와 관련된 판사는 박종호 판사고, 그러니까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일가 목을 딱 가지고 있는 게 김혜경 법카와 관련해서는 박종호 판사가 수원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고법에서 지금 칼을 빼고 있는 판사가 바로 이화영의 항소심 판사, 문주형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이요, 굉장히 지금 강한 판사들로 되어 있고요. 문주형 판사를 보니까 이제 69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신진우 부장은 75년생. 그리고 이제 문주형 판사는 일단 특정 지역이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주형 판사의 성향을 쭉 봤더니 상당히 셉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문주형 판사의 재판 성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해줘요. 1심 판결을 존중하거나 또는 1심 판결보다도 더 센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 판결한 내용을 봤더니요, 최근에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4년을까지를 잘 돌보던 이 남편 80대인데 제 아내를 살해버렸어요. 이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혐의를 다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그 쿠팡 창고에서 전자기기를 훔쳐서 판매한 20대 이징역형도 그대로 1심 판결을 인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편을 봐준 공무원 항소심도 그대로 1심 판결을 인정해 줬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성매매의 업소를 운영한 친구를 돌봐준 혐의로 입건된 재판을 받은 경찰도 2심에서 시정이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1심보다도 더 센 판결을 내리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다. 이런 걸로 보면은요, 이 문주형 판사, 이 이화영 판사, 요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거를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성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명 준비 명령.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것은 관련,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은 방어 논리가 되겠고, 검찰은 이 공격용이니까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논리가 되겠죠. 이거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요, 지난 8일 날 재판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일 재판 내용에서 밝힌 성명 준비 명령, 여기에요, 굉장히 이 판사가 꼼꼼하고 굉장히 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이 재판을 갖다가 4개월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재판에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따르면 17일 날, 그러니까 매주죠, 17일 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24일 날 최종 결심 공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17일 날, 24일 날 이렇게 재판 일정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일정까지 자세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엄하게 판결을 진행한다. 그래서 17일과 관련해서는요, 14시에 김성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방용철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 말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배정된 시간에 맞춰서 신문상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시간까지 전부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마찬가지로 2시에 시작이 되는데, 직권으로 이 김아무개, 대북사건을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김아무개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은 이때는 이 김 사업가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20분,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이 20분, 검사가 20분씩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라. 그리고
10월 24일 날 방용철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왜냐하면 17일 재판에서 이제 방용철을 증인으로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체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채택할 경우는 두 번째 증인으로 신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김성태, 하나는 이제 이 방용철이가 되겠는데, 각각 1시간 15분씩만 해라. 요것을 고려해서 신문사항을 준비하라. 요렇게 아주 엄하게 세세하게 일정을 짜 놓은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미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굉장히 이 판결을 잘 내렸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어차피 1심 판결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하는 거가 되겠고, 하나는 그러니까 신진호 판사의 판결이 잘 돼 있다. 또 하나는 12월에 이제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12월 구속기간 많이 만료가 되면 석방되면 큰일 나잖아요. 증거인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지난 7월 달에 이 신속한 재판해달라. 예, 그래서 구속기간 내 선고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화영이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이재명이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말 손 한 번도 못 쓰고 재판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 다툴 기회도 없이 유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우려가 나오느냐? 신진호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8일 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의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심리 효율성은 뭐니까? 재판 지연하는 거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게 심리의 효율성이잖아요. 10년만 해놓고 진도가 못 나가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심리할 필요가 참 있나. 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자기가 1심한 거, 판결한 거, 그 다음에 2심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이미 1차, 이번에가 이제 8일날 2차고요. 1차 준비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측은 검찰과 그 다음에 이 피고인 측에서는 2심 항소심 판결문을 갖다가 잘 검토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진호 판사하고 문주형 판사의 콜라보레이션, 이 콜라보가 굉장히 사실상으로 보면 둘이서 판사들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안 하겠지만, 독립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하겠지만은 결과는 쪽으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둘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지금 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월 달에 요 판결,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빠르면 11월, 늦어도 빨라도 그러니까요 11월 말, 그러니까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늦어야 12월 초에는 전부 다 나온다. 그래서 11월은요 완전히 지금 이재명 일가가 지금야말로 전부 이거 사실 영창에 가야 되는데 뭐 영창에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유죄 판결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11월 달에 완전히 줄초상이 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이재명이가 하는 게 똑같이 말씀을 드린 대로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의증을 하고 우의증을 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의증과 관련해서 지금 쭉 봤더니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우의증 사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김혜경 법과와 관련해서는 우의증을 시킨 게 김혜경이고, 그리고 이제 우의증을 하고 우의증을 교사한 것이 김혜경, 거기에 따라서 우의증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부인, 신경혜, 그 다음에 이제 배소연, 이런 인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위에는 또 이재명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4명. 그 다음에 이제 우의증 교사 사건, 여기에는 이제 이 김진성이가 있고, 그 다음에 KBS 노조 전임자가 또 있어요. 야, 그리고 여기에 또 이재명이가 당연히 있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의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우의증한 사람이 누구냐? 요게 1차적으로 이제 전영수는 죽었지만은 전영수한테도 우의증을 부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의증을 우의증하라고. 왜 우의증을 교사. 왜냐하면 전영수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성빈 두 비서실장이 성남시 직원들한테, 야, 너네들 국토로부터 그거 안 해주면 징계한다 소리 들은 적 없어?
이 시장한테 보고한 적 없어? 요렇게 간접적인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위증을 하라고. 이게 둘이서 위증 교사. 그 다음에 김용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용우가 위증을 했고, 이거 김용희가 위증을 시킨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박지민, 서은주, 요 두 사람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한 4명.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화영이가 지금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이제 이화영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는 문승옥, 그 다음에 이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그 다음에 이화영의 운전기사, 요것들 전부 위증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위증한, 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한 16, 7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6, 7명. 이화영, 이재명을 다 포함할 경우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위증 사단을 만드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 가는 곳에는 전부 위증과 위증 교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요거 검찰에서 요 위증한 사람들을 갖다가 싹 묶어서 전부 한번 조사를 불러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 법적 처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 11월 출두영상 나는 거, 하고 이제 위증, 그 혐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이제 수원지법에서, 그러니까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이제는 이재명의 운명을 지금 잡고 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1심 판결이 일단은 2개가 끝나지 않습니까? 대장동만 남아있는 거가 되겠죠. 야, 근데 대장동은 이제 하세월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딱 칼자를 쥐고 있는데, 수원 지역의 고법에서 이화영, 왜냐하면 이화영하고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수원지법의 신지루 판사를 그렇게 재판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죄 지은 거 어디까지가 죄 지은지 알잖아요. 그런데 신지루 판사는 무슨 소리야? 심리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돼. 예.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딱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는요, 자기 본인이 1심 판결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데다가 1심 판결에 대한 확인 사살이 2심에서 나오는데 2심 판사가 굉장히 서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 판결문까지 딱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리의 효율성이라는데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칼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